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반등에 대해서 좀 기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테슬라, 애플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 중에 해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이 소비에 대한 부분, 이 이슈 같은 경우가 크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줄 거라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체력이 그만큼 좋지 않은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좀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지표만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흐름과 시장이 동조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깝게 어제 시장을 예로 들면 장 초반에서 중반으로 갈 때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포인트 상승해서 40포인트 상승의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었고 장중에 한 15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다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려놨었어요. 그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었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 이쪽 주가가 강했었는데 환율과 관련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좀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장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그 차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직 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4.4%의 금리 상승을 계획하고 있는 연준의 발언 이후에 그 발언의 영향은 아니지만은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이 4%를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지표들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 점을 관찰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금 비중 같은 경우를 유지하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계속 준비를 해 놓는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떠나버리기보다는 여기에서 업종이라든지 종목 그 부분을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수가 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까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종목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반응은 일부 저축은행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은 좀 대부업체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그 계좌가 100이라고 하면은 30 정도 이상 또 담기 힘들 거예요. 물론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만회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짧은 매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기에 그런 종목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좀
난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서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주가 방어적, 시장 방어적 성격을 가진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전기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좀 가깝게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을 현재 매수를 해서 강하게 들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의 성격 같은 경우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좀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은 주가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가격 접근은 19,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인 종목 한국전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19,000원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도 이제 기업들의 경기 체감 지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계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뭘 사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계좌 대응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사님? 네, 지금은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빠진 상황에서도 한두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매매 관점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은 기본 50%대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요. 손절에 대한 기준점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한 15%를 삼고 대응을 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한 4, 50% 이렇게 손실을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이 대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하면 가장 손실이 큰 종목들을 줄여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는 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습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걸 대입을 해보면 계좌 같은 경우에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의 기회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은 좀 기회비용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주식을 사 들여갈 시기는 맞습니다. 사 들여갈 시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 2010년 이 부분도 미국 신용등급 이슈,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PBR 같은 경우를 지수에 대입하면서 이게 PBR 0.8배 수준까지 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파는 게 과연 실익이 있냐? 그런 말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당시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PBR 0.8배, 7배 이 구간에 왔을 때 더 이상 밀릴 게 없는 구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에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한 차례 더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수에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이 기준에서 지금부터 사 들여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한 계좌 전체 계좌에서 한 20% 정도의 하락을 감내할 수 없다면은 급하게는 사 들여가지 않는,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주식을 다시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 대한 탓,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탓 그런 거는 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가 좀 체력을 키울 수 있게 업종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장은 기회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고 저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같은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정 업종 안에서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종목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른다 이 생각보다는 기업의 환경이 바뀌는 포인트가 뭔지 그 점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우리가 특정 제품으로도 유명해진 기업인데 삼양식품이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으로도 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원재료 부분에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곡물 가격의 상승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 이슈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삼양식품은 그 내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타 기업보다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좀 최근의 종목들 같은 경우 어차피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굳이 올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10만 5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전력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주가가 반대로 갈 때 여기에서 제시한 가격 접근 가격에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타이트하게 한 5% 정도의 종가 기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